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3분에 정리해드리는 밝은 달빛입니다. 영화 평점 9.3점의 일본 만화 천공의 성 라퓨타 보신 분들 많으시죠? 1986년 미야자키 하야오가 각본과 감독을 맡아 만든 만화 영화인데요. 라퓨타라고 하는 하늘 위에 떠있는 성에 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넓은 상상력에 감탄을 지어낸 적이 어릴 적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상력은 그의 독창적 창작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감독이 모티브를 얻은 건데요. 원래 걸리버 여행기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번역될 때는 그중 처음 2번의 여행만 소개되었던 것이죠. 라퓨타라는 하늘에 떠있는 나라는 걸리버가 3번째 여행에서 갔던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러면 혹시 걸리버 여행기가 풍자 소설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죠? 걸리버 여행기는 동화죠, 동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걸리버 여행기는 아주 신랄한 풍자소설이 맞습니다. 자, 그럼 동화인 듯 동화 아닌 동화 같은 풍자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저 밝은 달빛이 설명해 드릴게요.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의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6년에 발표한 풍자소설로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권에 표현된 풍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1권은 소인국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나라가 우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웃나라인 블레퓨스큐 이외에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세를 위해서 왕에게 아첨을 한다거나 줄타기 솜씨를 보여야 한다는 모습은 출세를 위해 인간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풍자한 것이죠. 2권은 거인국 사람들을 통해서 작가는 인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돋보기로 보면 인간의 추함과 결점이 더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스위프트는 잘난 척하는 인간이 가진 이면을 거인으로 묘사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모티브를 얻었던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는 3권에 나옵니다. 이 섬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현실적인 이론가와 철학자들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라가도의 학술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은 인간이 지나친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4권의 휴이덤에서 스위프트는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의 인간 모습을 그립니다. 인간을 흔히 이성적 동물이라고 부르지만 과연 그 삶은 이성적인가를 되묻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질병과 어리석은 행동과 악덕으로 만든 듯한 추악한 동물 야후가 나오는데 그 야후는 마치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그는 추악한 동물 야후를 통해서 지금 인류의 진화가 이성을 매개로 해서 탐욕을 확장시킨 결과물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많은 읽는 이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정도 풍자는 별것 아니지만 18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처음 출판사와 접촉할 때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출판업자도 내용의 창의성에는 매료되었으나 출판에는 상당히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26년 초판에는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판 후 너무도 큰 호응이 이어지자 1735년 한 출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원작 그대로 출판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를 원본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단순한 동화가 아님을 이해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당시 영국의 정치,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통렬하게 비판을 했던 그런 풍자소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3분 극장의 결론은 우리는 천공의 성 라퓨타와
검색 사이트 야후, 이런 것들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첨부한 소설의 지도에서 일본 서해를 Sea of Korea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님께서도 인정한 동해와 한국해, 결코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상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이었습니다.